라이브 방송 해명을 들었는데요. 이상하게 더 찝찝해졌습니다. 어장 아니다. 달라졌다. 착각한 거고 사과했다. 말은 깔끔한데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여전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영수와 휴대에서 열심히 거울을 보던 순간들, 상철과 광수에게 애매하게 흘리던 말들, 옥순의 이 퍼즐 왜 끝까지 맞지 않을까요? 오늘은 옥순이 나쁘다, 문제 있다가 아니라 왜 저런 방식이 반복되는지를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호감은 최대화하면서도 책임은 최소화하려는 설계. 그래서 본인이 먼저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떠날 것 같으면 은근슬쩍 다시 기회를 주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이게 연포에서는 특히 잘 보이죠. 현실과는 다르게 기록이 남고 질문이 쌓이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전략은 계산적으로 악하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불리해지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가장 유리한 자리를 찾아가는 습관, 그 정도 의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 옥수 누나, 영수와 커플이 됨으로써 이번 나는 솔로에서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셨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 또 앞으로 두 분이서 오래오래 연애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찝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화 때부터 10화까지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까지 그녀가 보여준 모습이 아니 옥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나름대로 해명을 하셨으나 그 해명을 듣고 오히려 의문이 풀리거나 해명이 풀리거나 아 그럴 수 있지 옥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가 아닌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나는 어장 관리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달라졌다. 나는 여지를 원래 안 주는 성격이다. 내 성격 진짜 멋지 않냐? 착각했고 바로 사과했으니까 문제없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퉁친단 말이죠. 그럼 이 해명을 갖고 기존에 옥수님이 구화 때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열심히 영수와 데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거울을 보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이 해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뭔가 설명이 안 돼. 옥순의 이 라이브 방송 때 해명만 갖고는 또 영수의 그런 말만 갖고는 저는 여전히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탐정님들은 납득을 원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옥순의 이러한 태도를 저 정신무서 미니아만의 방식으로 재구성을 해서 그녀의 해명이 왜 불완전한지 그녀는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 저는 옥수님에 대해서 행동 동기를 이제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오랜만에 이 누나 만나죠. 자 나는 솔로 24기 옥수님과 같이 최대한 많은 남성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는 저는 부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누나와도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누나는 약간 자십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자십성이라고 해서 당시에도 6명 모두에게 표를 싹쓸이 하려고 하거나 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미스터 나, 뭐 미스터 한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필을 하는 자픽성 같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옥순을 다른 동영상에서 극대화형이라고 표현했고 24기 옥순을 잡식형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남성들에게 어필이 되고 그들로부터 이성적인 여성적인 가치를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옥순에게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4기 옥순이랑 뭐 별 차이가 없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행동이 다른데요? 24 옥순이 차이가 있다면 먼저 가가지고 대화하고 막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부분인데 왜 이 옥순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옥순을 행동 동기가 24기 옥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그 탐정님들이 굉장히 예리하게 잘 짚어줬어요. 저도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바로 27기 정수님의 행동과 유사합니다. 자, 둘이 똑같이 이 어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정말 극과 극으로 보여줬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27기 정수군요. 먼저 대화를 하진 않았어요. 여기는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죠. 개미지옥형이다. 라고 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앞에서 이제 꼬리만 살랑살랑 흔드는 거죠. 네, 막 낚여라 낚여라 하면서 기다렸다가 낚이는 그 순간 옳다구나 하면서 수작 낚아채는 그 느낌이고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사냥을 하고 있는 잡식형 혹은 하이에나형이다. 네,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낚이는 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그러면 정신모사 매니아님의 지금 설명에 따르면 옥수는 27기 정수기에 가깝다고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이겠네요? 라고 하기에는 자 우리 29기 옥수 누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27기 정숙님의 행동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24기 옥수님의 행동만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공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절묘한 그 지점을 공략하고 있는 이제 극대화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29기 옥수님의 행동을
파악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9기 옥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모두 갖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많은 남성들에게, 최대한 많은 남성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야 되고, 그렇지만 27기 정숙처럼 본인이 먼저 나서는 거는 속된 말로 이 짜세, 이 모양이 안 맞아.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순된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즉 옥수는 전략이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닌 제3의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X축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 어떠한 점에 자기 자신을 딱 놔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게 옥수는요, 맨 처음에 27기 정숙처럼 우선은 남자들이 자신에게 오게끔 살살살살 간접적으로 유도를 해요. 자기소개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외적으로 뭐 여성스럽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물론 모든 남성들에게 매력적이긴 않겠지만 최대한 많이 자신에게 어필이 먹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끌어모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옥수님은 첫 데이트를 우리 29기 광수랑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상철이 자기를 골랐을 때에도 거부하지 않고 아주 신나게 달리죠. 상철이랑 옥순이랑 우리 구화 때 하트도 하고 둘이 사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나게 달리다가 막상 자신에게 확고할 것 같은 영수는 살짝 밀어내고, 영수가 무슨 말을 하든 열심히 폰카와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거울을 딱 보시면서 밀어내기도 하는 등 최대한 많은 남성들이 자신에게 올 수 있게끔 살살살 유도를 해요.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빠지는 그 순간 기사기 옥순처럼 놓지 않는 자세를 보입니다. 처음에는 개미지 오게 됐다가 그 다음에는 하이네아처럼 들어왔어? 내 바운더리 들어왔기 때문에 넌 이제 나올 수 없어, 빠져나올 수 없어 라고 해서 내가 충분히 냅둬도 어차피 나한테 올 영수한테는 열심히 폰카를 보는 거고 애매하게 대답함으로써 애간장을 태우는 거고, 반대로 우리 상철 아재처럼 빠져나갈 것 같다 싶으면 삼순이지만 어쨌든 넌 순위에 있어. 그리고 데이트 때도 뭐 하트도 그리고 해봐라 이것도 하고 이제 열심히 어필을 하는 거죠. 즉 그녀의 이 옥순의 전략은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모두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각각의 허점을 모두 보완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고난이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24기 옥순처럼 이제 하이에나가 됐다 해봅시다. 그럼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옥순이 너무 채신머리가 없다. 아니, 왜 이렇게 행동이 가벼워? 저희 가가지고 저 남자한테 어필하고 또 여기 가지고 남자 플러팅하고 너무 속된 말로 이거 싸 보이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욕을 흠씬 먹었지 않았습니까? 옥수는 그건 싫은 거예요. 자기 이미지가 금이 가는 거는, 그거는 27기 정숙님처럼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렇게는 되기 싫어. 하나의 전제 조건이 생긴 거예요. 나는 24기 옥순처럼 할 수가 없어. 근데 27기 정숙처럼 하기만 한다면, 즉 내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버린다고 하는 순간 권력관계가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역으로 옥순이 예를 들어 3화 때부터 본인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영수에게 계속 매달린다 해봅시다. 근데 영수가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나 그냥 정수 누나한테 갈까? 아니면 나 그냥 순자 누나한테 갈까? 이래버리는 그 순간 옥순은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27기 정숙의 전략의 한계였어요. 당시 27기 정숙도 결국에는 27기 영수에게 갔지만, 영수에게 집중을 했지만 그 대가로 본인에게 마음이 있었던 27기 영철에게 앞담화 옆담화 뒷담화로 욕을 흠씬 먹거나 광수를 놓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어요. 즉 지금 현재 29기 옥수는 굉장히 고단수의 전략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불려씨들이라고 욕을 먹었던 그분들의 행동을, 단점을 보완한과 동시에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최종 선택 전날까지 끌고 가야 되는 난이도 높은 작업을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박수를 드립니다. 정말 고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옥수는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나는 어장 아니다. 나는 잘못 없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성들이 그렇게 오는 걸, 지금 우리 27기 정선인처럼 남성들이 그렇게 오는 걸 내가 어떡하라고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옥수는 적극적으로 오지마, 상철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영자님한테 집중해라 라고 하는 등 그녀가 순자가 될 수가 없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린 역으로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왜 당시에는 뭐 우물쭈물 말도 안 하고 계속 뭉갰던 거야? 영수한테도 뭉개고 상처가 데이트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던가 의심이 될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옥수 누나 여기서 왜 해바라기 꽃을 가게 주인이 갖다 줄 때까지 너는 뭘 했느니 하고 열심히 막 하트 그리고 셀카 찍고 폰카 찍고 콧노래 부르고 온갖 이제 욕을 만한 행동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것도 의도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은 역으로 옥순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 분위기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고 정말 분위기에 취해서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옥순의 전략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의 전략을 취함과 동시에 이 두 사람 모두의 단점을 보완한 마무리를 저는 옥순이 원했다고 생각을 해요. 24 옥순처럼 에이 뭐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어필하네, 플러팅하네,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비난도 피하고 27 정숙처럼 한 사람을 택함과 동시에
최대한 내가 많은 남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들고 늘어지겠다 라고 하는 그 전략이 어느 정도는 성공했어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자들이 자신한테 매달리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본인이 애매모호하게 함으로써, 즉 본인에게 규칙 사회가 오게 됨으로써 20세기 정숙처럼 되는데 약간은 실패한 거예요. 즉 옥수는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길 바랬는데 나는 솔로 22기 옥수님이 이 역대급 이제 미인이라고 하고 실제로 남자들도 다 나는 솔로 22기형 옥수님께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처럼 들어가길 바랬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모든 모습을 합쳐서 22기 옥수님이 이제 되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옥수님의 29기 옥수님의 매력이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옥순이 미묘하게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분만큼 본인이 애매모호하게 말한다고 하시거로 남자들이 자기를 잡는 게 아닌 어장을 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서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22기 옥수는 경수에게 집중을 해도 상관이 없었다면 옥수는 그럴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라이브 방송 등 해명할 때 29기 옥수님이 해명이 뭔가 이상한데? 뭔가 아다리가 안 맞는데? 왜 그녀는 굳이 끝까지 마지막 화에서의 새우 까는 모습도 그렇고 끝까지 영수나 상철에게 여지를 주는 듯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문제가 없다. 내 성격 괜찮지 않냐? 라는 식으로 그때의 나랑 지금의 나는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귀책 사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 말은 동시에 옥순이 그토록 원했던 자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은 행동이겠죠. 물론 옥순이 정말로 머리를 써서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옥순은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자리가 어디인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남성들과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진 않았을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 지금 이 휴대에서의 모습처럼 명수도 오고 상철도 오고 광수도 나한테 매달리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면 나한테 유리하지 않나? TV에 비춰진 모습은 우리 또 옥순이나 정수처럼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남자들이 달려들고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데이트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방송상에서 내가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내가 고가치의 매력적인 존재로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성 특유의 그런 욕망되는 존재이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는 사실 모든 여성들에게도 다 같이 있습니다. 정수님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순자님은 없었을까요? 이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다들 매력적이게 보이고 싶어요. 다들 최대한 많은 표를 얻고 싶고 득표하고 싶고 짜장면 안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은 다 있단 말이죠.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순자님처럼 담담하게 인정을 하고 나 영수랑 잘 안되면 그냥 나 계속 짜장면 먹으란다 라고 그 현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집요하게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최종 선택 전날까지 알아보고 가늘보고 하는 등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매달리게끔 그 전략을 오해를 살 수 있으면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옥순의 책임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덕분에 광수랑 상철은 계속 옥순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 3순위지만 언젠가 내가 1순위가 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희망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끝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옥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전략 하이에나형과 이 개미지옥형을 조합한 극대화형으로 퓨전형 하이브리드형으로 전략을 짠 게 아닐까?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그녀의 무의식적인 전략은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께서 질문을 저한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요, 정신포도 매니아님, 어쨌든 옥수는 영수랑 형커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옥수의 이 전략이 계속해서 려고 한다면 영수랑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다른 분도 알아보고 하는 등 좀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텐데 왜 옥수는 영수를 택했나요? 라고 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가 거듭해서 옥순의 전략은 이 두 사람을 퓨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20세기 정수군 영수랑 잘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옥순은 24 옥순, 우리 글로리즈 옥순과는 될 수도 없고 또 20세기 정수처럼 만났지만 빠그러지는 잘 안되는 그 서사도 본인이 원치 않을 거예요. 왜냐? 20세기 정수군 결국에는 최종 선택은 했지만 현커가 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옥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역시 너는 내 아래요. 27기 정숙 너는 아직 멀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옥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이 사람들과 좀 달라요. 이게 동시에 29기 옥순이 이 두 여성의 퓨전이면서 한 단계 또 나아간 지점이긴 합니다. 뭐냐? 많은 남성들에게 어필을 하고 어필을 받는 게
나쁘진 않지. 근데 만약에 29기 옥순이 이 두 사람이랑 같이 있다면요? 그렇게 얘기할걸요? 야, 니들은 여기 나온 거 목적을 까먹었네? 그런 모습 보이면 봐봐. 니들이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것처럼 욕만 흠씬 먹잖아. 바로 뭐다? 비유적으로 치면은 완전 범죄를 꿈꿔야지. 여기 나와갖고 연애를 하고 형커가 되어야지. 완벽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어? 백설공주와 왕자의 이야기처럼 열심히 거울을 보던 우리 옥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너희들의 전략이 한계가 있는 이유는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야. 이렇게 공주님과 왕자님은 서로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까지 마지막 방점을 내려야 진짜 승리자라고. 물론 옥수님이 영수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부분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 옥수님이 이때까지 방송상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옥수님이 자신의 이미지 손상과 이때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태도 등을 모두 포기하고 정말로 연애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긴 해요. 이 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옥수는 이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간에 커플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고 커플이 되면 충분히 이미지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안 하진 않았겠죠. 그렇게 이 옥수님의 이번 29기의 방송상의 내용을 보면은 끝까지 옥수는 자신에게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나 나 상철과 그냥 휴대한 건데 상철이 나한테 쓴 거 갖고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퉁을 치거나 광수님에 대해서도 어쨌든 광수님은 이순이었어 라고 밀어버림으로써 나와 당신 사이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그냥 이순이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즉 옥수는 상대방이 자신을 찾아오게끔 본인이 먼저 나서지 않고 먼저 찾아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를 옥수님이 모를까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열심히 이제 찾아다니잖아요. 우리 순자님 미방 때 영철님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장면이 촌장 엔터테인먼트 라이브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순자님 알고 있었죠. 영철은 힘들겠다. 영철이 말하고 있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접어버리기도 하는 등 순자는 그런 걸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고평가를 받는 거기도 하고 솔직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야무진 모습을 많이 보였죠. 영리하고 야무진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이미지가 더 고평가가 되었다면 옥수는 끝끝내 가만히 있어요. 그 어떤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요. 굉장히 설계를 잘해서 슈퍼데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자신이 먼저 말함으로써 책 잡히거나 약점이 잡힐 행동을 끝끝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두 사람보다 우리 옥수 누나가 한 수 위라고 더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물론 그래도 아직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정말 완성형이었다면 우리 시청자들도 모를 만큼 아주 정교하게 끌어나갔어야 돼요. 철저하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자들이 나한테 대시를 한다. 남자들이 매달려야 한다는 그 그림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왜냐? 남자들이 계속해서 답을 요구했으니까. 내가 몇 순이에요? 라고 했을 때 옥수는 어떻게 해명을 해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자들이 날 좋아하는 구도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뭉개버릴 수밖에 없고 뭉개버리는 순간 규칙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 요소가. 왜냐? 작이라는 말도 있지만 부작이라는 말도 있고 미필적 고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충분히 남자들이 저렇게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옥수는 놓쳐버린 겁니다. 이때까지는 살아오면서 계속 뭉개면도 상관이 없었겠지. 왜냐면 잘라내면 그만이니까. 미안한데 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네 하고 되는데 나는 솔로는 그 과정들이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옥수는 이때까지 그 했던 행동들이 이때까지는 부작위가 아니라 남자들이 매달렸고 옥수는 조심스럽게 거절했다는 국면으로 흘러갔다면 지금은 남자들이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거는 모르고 하는 행동이 아니구나라고 바뀌어 버린 거죠. 의미가. 부작위로 된 겁니다. 나는 솔로의 룰상 슈퍼데이트를 할 때쯤이나 우선순위를 밝히고 6화나 7화 때쯤부터 자신이 1순위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는 부작위가 발생을 해버린 거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이렇게 돼버린 거고 거기서 발목을 잡힌 거죠. 옥순의 5대 4.5와 같은 이런 발언들이 현실 세계에서 솔로나라 이전에서는 그냥 나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왜 5.5대 4.5라는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해합니까? 여기서는 먹히지 않는 순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전 행적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트워크, 난트워크를 통해서 공유가 되니까 말이죠. 그것이 옥순의 한계점이고 옥순은 결국 이 한계점을 봉합하고 자신의 서사를 완성해서 행복하게 결혼을 한 공주님과 왕자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완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바라보는 시선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영수를 택했다는 점도 무시를 못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옥순의 그 라이브 방송 해명을 보면서 이제 한숨만 쉬는 거야. 아휴, 됐다. 그래, 이제 그만하고,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면서 그냥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은? 옥순은 끝끝내 나와 남자들 사이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남자들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끝끝내 유지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할 말이 다 떨어진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옥순의 해명은 호감은 크게 책임은 작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의도했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하든 확답을 피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지닌 건 상대의 희망이거든요. 희망이 남아있으면 상대는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나는 솔로 29기 그리고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화가 나는 순간이 있다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규칙이 불공정해지는 느낌 때문입니다. 오늘 옥순을 보면서 불편했다면 그 불편함은 바로 여러분의 관계 감각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29기 옥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커플이라고 하시니까 부디 두 분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고요. 또 지금부터라도 영수님께 충실해서 두 분이서 애 셋 낳고 스푼스푼 많이 낳으시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기원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영수님은 이제 이걸 알면서도 어쨌든 옥수님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은 윤리적으로 뭐 옳고 도덕적으로 맞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이 짝을 만나면 그만이에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진정한 승리자 중 한 명은 옥수님이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두 분의 앞길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은 나머지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